자, 이 바텍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자, 이게 특별하게 그렇게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이 잘 안 나오는 기업이죠. 지금 주가 상황을 보게 되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가. 장난 아닙니다. 이거 완전 망한 기업이죠, 이거. 예? 이건 뭐 거의 뭐 폭망 아닙니까, 이거? 예? 2023년 5월 달 대비로 지금 저점에서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2년 전 대비로 반토막 그냥 내리고 그냥 줄줄이 그냥 계속 흘러내려와죠. 이건 지금 뭐 요걸 빼고요. 그림을 보더라도 살펴보시게 되면 지금 어디입니까 이건? 올 초부터 제가 지금 죽도록 올라온 게 이거 올라온 겁니다. 실질적으로. 차트 보게 된다면 완전 망한 기업 아닙니까? 2차 전지주 보는 것 같죠. 그런데 이 기업을 지금 왜 분석을 하고 있냐라고 하면 이제 우리 증시에서 악순환 들어가는 기업들 중에 실제로 실적이 나빠가지고 악순환 들어가는 기업보다 이런 형태로 악순환에 들어가는 기업이 훨씬 더 많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화장품 같은 데서도 보셨고, 그다음에 뭐 방산주 같은 경우서도 방산이나 조설이라든가 전력이라든가 이 기관들이 피크한론을 얼마나 자주 반복을 하면서 주가를 때려 쳐누르기를 반복을 하는지 바이오 같은 데서도 많이 보셨죠.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왜 분석을 해드리냐라고 하면 앞으로 지금 또 이 뒤쪽에서 이런 형태의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경고를 드리는 흐름에서 이 종목이 얘기를 겁니다. 자, 지금 차트에서 말해주고 있는 바로는 이거 완전 개망기업입니다. 거의 2차 전지 차트죠, 이거. 이 차트만 보면 2023년에 고가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흘러내는 거 이거 딱 2차 전지 아닙니까, 이거? 누가 보더라도 2차 전지죠. 근데 이 종목 2차 전지가 아닙니다, 이거. 2차 전지 회사가 아니에요. 이 회사 의료기기 회사입니다. 이 회사. 네? 그래서 2022년도에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눌려져 들어갔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내후년의 경우는 다시 사상 최대 실적을 나타낼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이 잡혀 있는데 저 아래쪽에 내려가서 보시면 PR 꼬라지 보십시오. 자, 지금 몇 년째, 지금 10년째 의료기기 최하입니다. PR이. 의료기기주예요, 이 회사. 치과용 의료기기죠. 치과용 디지털 엑스레이 기업입니다. 이 회사가 글로벌 3위 기업이에요. 글로벌 3위 기업. 자, 글로벌 탑티어 안에 들어가는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글로벌 탑티어 안에 들어가는 글로벌 랭킹 3위 기업입니다. 계속 잘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휴대폰에서 이렇게 광고 같은 데 보면 뭐 예를 들면 엑스레이 거기에 노출되지 않는 기업 치과를 찾고 싶다면 그래가지고 바텍 이렇게 가지고 휴대폰에서 광고 나오는 거 찾아볼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그 기업이에요. 국내 3위 아니고요, 세계 3위입니다. 세계 3위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죠. 세계 3위 기업이에요.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 기업인데 이거 옛날부터 실적이 계속 잘 나왔었습니다. 코로나 때 잠깐 깨진 걸 제외하고는. 근데 이 기업이요. 자, 그래서 코로나 때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고가 기록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보면 저렇게 2018년도에 저렇게 고가 기록한 적이 있죠. 자, 얘 뭐 때문에 깨졌을까요? 주가가? 이건 기관이 10년째 팔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이 종목. 그래서 지금 조금 들어오질 게 지금 이전의 생각이 좀 바뀌었을까 해서 살펴봤더니 아직도 팹니다. 한 번 매도는 영원한 매도, 끝까지 매도. 이 한 번 매도는 영원한 매도, 이게요 지금 이제 2018년에 놓여져 있는데 2018년의 끝이 아니고요. 그게 끝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계속 매도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2015년에도 매도를 했었고요. 2016년, 2017년, 2018년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관이 다 매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통으로 다. 전부 다. 근데 이쪽에 굉장히 재밌는 거 얘기 하나 드릴게요. 우리 기관들 같은 경우가 기관들의 삐뚤어진 시각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기관들이 이쪽에 처음 이제 몰빵을 때려서 이 마텍이 밑에서 주가가 10,000원도 안 되는 주가가 50,000원까지 이렇게 쭉 주가가 이렇게 쫙 고성장으로 쭉 올라 들어가는 다음에 지금 화장품주라든가 이런 식에서 지금 기관들이 때리고 있는 것과 거의 같은 게 얘들 버릇 안 박힌다라고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이거 왜 때렸냐라고 하면요, 이 바텍이 요게 지금 2월달이 고점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기관이 개패딩 쳐가지고 부셔버렸는데 이거 왜냐면 그 전년도 실적을
연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연말 실적이 어떤 구조로 돼 있었냐라고 하면 이렇게 예를 들면 사상 최대 실적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는데 이번에도 그러죠. 이렇게 그러니까 4분기 실적만 이렇게 싹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실적이 돌아 들어가고요. 4분기 실적만 살짝 깨졌어요. 이제 이거 살짝 깨졌는데 이게 왜 4분기 실적이 이제 깨진 게 왜 깨졌냐라고 하면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장사가 너무 잘 돼서요. 지금도 이런 거 나오죠. 종목 분석에서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신제품을 내놨는데 신제품이 겁나게 잘 팔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제품이 겁나게 잘 팔리니까 당연히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수밖에 없죠. 훨씬 더 이익이 많이 남는 신제품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옛날 구제품 같은 경우 쓸모가 없잖아요. 신제품이 화발나게 잘 팔려가지고 이익 마구 나고 있고 매출 계속 늘어나고 있겠는데 그 구제품 회사에 쌓아놔서 뭐 할 거냐 이거야. 그래서 안 쓰는 옛날에 만들었던 그 구제품들 같은 경우로 그냥 폐기 처분을 해버렸어요. 이거를 회사가 그냥 폐기 처분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로 인해 가지고 이익이 조금 깎였어. 그러면 현재 시기에 이 신제품 기기가 안 팔린다라고 하면 그럼 망하는 건데 문제는 현재 굉장히 잘 팔리고 있거든. 그러니까 4분기 그걸 깐다 그래 봐야 다음 분기 실적이 다시 돌아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두들겨 패는 거야.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요. 3년 연속으로 그렇게 4분기 실적에서 그거 가지고 두들겨 팬 거야. 계속 잘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역시 마찬가지 또 계속 잘 나가기 때문에 또 4분기에 일시적 비용을 반영을 했어. 그럼 그런 식으로 치면 삼성전자도 매년 4분기는 실적이 안 좋습니다. 성과급을 반영하기 때문에 예상보다 항상 나쁘게 나오죠. 삼성전자의 경우에. 그럼 삼성전자도 패스해야지 똑같이. 아주 희한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죠 얘들. 사상 최대 실적으로 계속 달리고 있는 기업에 그 일시적으로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게임즈 같은 데서 우리 보셨지 않습니까? 성장이 더디다. 이게 하나 에어로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성장이 둔화될 시점 그래가지고 전년도에는 성장률이 이만큼 됐는데 지금 성장률이 20%, 전년도에 성장률이 50%나 됐었는데 올해 성장률이 20%밖에 안 된다고 피컷이라고 우겼죠. 하나에로해서. 희한한 흐름들 보인다. 희한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쪽으로 말려 들어가 가지고 피 보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말려 들어가서 사상 최대 실적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개 바닥에 놓였던 기업, 그 중에서 아직도 일부만 나오지 전체적으로는 빠져나오질 않죠. 우리가 조선주 같은 데서 보셨잖아요. 저 삼해멘텍 같은 거, 오리엔탈 전공 같은 거. 아직도 전체 다른 기업에 반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오리엔탈 전공 반도 안 되죠. GNC 에너지 아직도 반도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실적 약간 눌렀다가 이제 또 개패득이 치고 들어져. 우리 기관이 원래 이래요. 옛날부터 이랬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글로벌 탑티어 기업이 그 사이에 또 실적이 마이너스가 났냐고 하면 마이너스가 나질 않았어요. 계속 올라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자회사는 이제 갈란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자회사를 분리시켜 가지고 자회사가 상장이 됐습니다. 레이언스 같은 기업이죠. 그래서 이게 자회사가 분리돼 가지고 상장이 되었는데 자회사 분리를 이제 이걸 떼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실적이 또 그 분리 이전의 실적을 넘어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실적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자회사가 얘가 분리돼서 이 레이언스 같은 기업이 자회사가 분리가 돼가지고 이만큼이 떨어져 나갔거든요. 이렇게 1000억대가 떨어져 나갔어요. 1000억대가 떨어져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바텍이 계속해서 실적을 계속 분리되기 이전 매출을 계속해서 넘어 들어가고 있다. 얘 같은 경우 이제 분리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지고 계속 넘어 들어갔던 게 실적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는 이번에는 뭘 가지고 또 패냐라고 하면 얘가 안 좋다 이거야. 얘가 안 좋다. 자회사 실적이 그래서 그 레이언스는 얼마나 나쁜데? 얘 망해? 레이언스가 올라 들어갔죠. 이렇게 실적 반영 안 합니다. 올라오는 쪽에서는 반영 안 하고요. 내려가는 쪽으로만 반영하죠. 레이언스 실적이 안 좋고 이때는 뭐하고? 지금도 그런 기업이 있죠. 없습니까? 지금도 있죠. 코스메카 코리아 이거 있어요. 지금도 이런 기업들. 코스메카 코리아 주가가 이렇게 잘 나가던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금 때려 팔아가지고 뭉갤 핑계 되는 거예요. 주가가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해서 올라 들어간 다음에 깨질 때 뭐 가지고 팼냐라고 하면 자회사인 잉글우드랩이 안 좋다 이거야. 이거 구조 똑같죠? 다를 건 뭐 있나요? 근데 그 잉글우드랩 등 가지고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무슨 안 좋은 게 아니고 잠깐 눌려졌었다입니까? 이거 가지고 이게 실적 다시 돌아 들어오고 있죠? 잠깐 깨졌다가 화장품 전체가 잘 되고 있으니까 반영 안 하죠? 그 이번 같은 경우도 실적 서프라이즈한 실적 냈죠? 반영 안 하죠? 반영 안 합니다. 나쁜 쪽만 반영하지 한번 패드기 친 종목들은 이렇게 서프라이즈를 냈는데 근데도 깨져버렸죠. 실적 서프라이즈 나고 그냥 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좋았을 뿐이고 근데 그 뒤에 전체적으로는 계속 좋거든요. 그래서 얘가 깨진다 그래가지고 코스메카를 깨트려버리고 그리고 얘가 돌아 나오는데도 반영을 안 하고 실적이 좋아도 그냥 깨트려버리고 이거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게 없을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분기 사상 최대 실적 전체로 사상 최대 실적 이런 걸 내고도 주가가 바닥이 있는 기업이 몇 개야? 몇 개로 아직도 100개가 넘는다라고 얘기 드렸죠. 여전히 100개가 넘어요. 못 나오잖아요. 이런 거 실적 그렇게 서프라이즈한 실적 내고도 못 나오지 않습니까? 시프트업.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례가 이런 종목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100개가 넘어요. 그래서 이 시프트업 같은 경우 실적이 좋아도 못 간다라고 그냥 잘라가지고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이건 못 간다라고. 니들 다 떠나기 전에는 니들 다 털고 나가기 전에는 절대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올려줄 수가 없다. 이런 실적을 내놓고도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실적을 내놓고도 주가가 신저가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이거. 잉글우드랩 같은 경우도 저런 실적을 내놓고도 그냥 깨져버리지 않습니까? 코스메카 잉글우드 때문에 잉글우드 자회사 이 잉글우드가 안 좋아서라고 깨트려 놓고 잉글우드가 살아나고 있는데도 또 깨트리고 있죠. 그 원조격에 해당되는 종목이 바이오에서 꼬투리 잡아가지고 개박살 내버린 거 그 원조격에 해당되는 종목이 오스코텍이라고 하면 이 시리즈의 원조격에 해당되는 종목이 바로 이 바텍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그래서 중간에 한번 이렇게 올라 들어왔던 경우는 이제 보다 못한 외국인들이 글로벌 탑티어 종목이 이게 글로벌 탑티어 종목이 탑티어 대접은커녕 지금 보시는 것처럼 PR 5배 여기서 처음에고 있거든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치고 들어와가지고 주가를 쭉 끌어올리자 그제 또 늘 그랬던 것처럼 지금 저 하나에오라는 것처럼 할 수 없이 쇼커버 잠깐 들어왔다가 그대로 다시 또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을 하면서 그냥 패는 겁니다. 인생 뭐 있냐 패대기예요. 이런 기업들이 생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평상시에는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숫자가 뭐 한두 개라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그냥 묻어버리세요 라고 추천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기업이 100개가 넘어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추천을 드리지를 않죠. 이게 다 추천을 해놓고 이런 게 판때기가 바뀔 만한 이슈가 나오고 그 바뀔 만한 환경이 됐을 때 그때 추천을 해서 올리고 있는데 이게 숫자가 그래서 지금 다 몇 개 나왔죠? 지금 전체적인 종목의 숫자는 100개로 훨씬 넘어 들어가는데 지금 올해 한 해 계속 해가지고 이제 10개 조금 넘어요. 판때기 박힌 기업이 10개 조금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지수가 이렇게 올라 들어왔는데 겨우 10개 조금 넘어요. 20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100개 이상의 종목이 저러고 있는 겁니다. 바텍 같은 경우 사상 최대 실적 전망 이렇게 깔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계속 갖고 있죠. 메타바이오 이렇게 매년 여기도 있죠. 메타바이오 같은 기업들 지금 매년 사상 최대 경신하지 않습니까? 여기 메타바이오 이렇게 보신 것처럼 매년 사상 최대 경신하잖아요. 매년 사상 최대 경신하고 있는데 깨끗하게 무시. 그리고 이제 잠깐 순이익이 깨졌죠. 요 순이익 깨진 거 이거 가지고 앞에 나온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옛날 쓸모없는 구개들 팔지도 않고 그냥 창고에 박혀있는 거 그거 폐기 처분했는데 그거 가지고 폐기 처분해가지고 실적 잠깐 나빠졌다 그래가지고 패대기. 이 기업들 같은 경우 똑같은 겁니다. 한번 패대기는 영원한 패대기.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니들 좋은 일은 시켜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이게 잘못 말려 들어가게 되면 앞에 얘기 들은 것처럼 실적 아무리 좋아봐야 천하에 쓸데없는 흐름이 나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생각으로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판이 바뀌는 흐름이 나오는지 이게 지금 한국 증시에서는요 밸류에이션 안 돼요. 안 먹혀. 개인 투자자들 밸류에이션 관심 있습니까?
시세만 관심 있지? 그러니까 그나마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옛날에 좀 해줬었는데 이런 흐름 자체가 지금 2020년 후로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손 안 돼요. 그냥 대형주에서만 그냥 게임 버리고 게임 끝나버립니다. 대부분. 그래 검은 머리들 같은 경우 세력주 들어서 난리치고 있고 일부 들어오죠. 아주 소수의 그렇게 이제 일부 들어와가지고 재평가를 시킨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그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재평가를 시킨 이런 케이스들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형태거든 시장에서 다시 강력하게 관심을 받거나 아니면 이런 기업들이 수급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는 걸 인식을 하는 주체가 강력하게 들어오거나 요거가 핵심이 되는 거지. 실적 좋으면 무조건 올라가요? 없습니다. 그런 거. 뭐가 올라가기는. 여기 보이잖아요. 얘가 지금 몇 년째 사상 최대인데. 그 바텍은 앞에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저 두들겨 팬 그 뒤에도 실적이 내려갔냐 그러면 안 내려갔습니다. 아까 그 2026년의 고점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동학개미운동 여기 할 때 2021년에 와서 고점을 찍었고요. 그 기간 동안에 실적이 죽었냐 그러면 안 죽었어요. 더 올랐어요. 코로나 때 딱 한 해 빼고 그 2019년까지는 계속 사상 최대 경신을 하고 있는데 주가가 그 꼬라지게 됐어요. 이건 우리 증시에서는 그냥 이상이야 이상. 이게요. 이 기업이 이게 주가 아까 2016년에 고점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꼬투리 패가지고 깐 다음에는 계속 공매도를 계속 까부셨거든요. 이렇게 계속. 그럼 이 사이 동안에 2015년에 그다음에 있었고요. 2015년 실적 나오고 고점 찍고 깨지기 시작했죠.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 4개년 동안의 실적이 비응신이냐라고 하면 그 4개년들 모두 사상 최대입니다. 근데 주가는 이렇게 됐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죠. 의료기기 다 뒤져보세요. 안 나와요 이런 기업. PR 이 수준으로 의료기기의 PR이 이 수준으로 노는 기업이 어딨어. 5배, 6배, 잘 나가면 7배, 5배, 6배 이러고 자빠졌지 않습니까? 주가 못 오르죠? 메타바이오 주가 못 오르죠? 이런 그림 많으라고요. 앞으로도 이런 그림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다라든가 이런 쪽에서 덮어놓고 보지 마시고 자 이게 이제 수급에 반영이 돼서 수급에 이걸 인식을 하는 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얘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 그림을 만들어 놓기는 했어요. 언젠가 이제 이거 사셔야 됩니다 라고 이 종목을 올리기를 기다리는데 만약에 바텍 같은 종목이 올라 들어온다 라고 하면 그때는 이런 류의 저평가 종목이 모조리 다 올라오는 아마 그런 흐름이 될 겁니다. 얘가 이런 종목이 얘 같은 종목들이 10년 넘게 패대기 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2015년도에도 패대기 쳤었고요. 이런 종목이 올라온다는 얘기는 2015년, 2014년서부터 팼어요. 바텍은 만 10년이 넘습니다. 기관이 패대기를 친 지가. 근데 이런 종목들이 올라온다라고 하면 기관이 전체 인식이 좀 바뀌기 전에는 못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분석을 해드리고 이제 저평가주로 뭐 다 같이 갑시다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자 오르고 들어오셔서 자 설치를 받고 설치를 하고 다운로드 받고 들어오시면 최고의 실전 투자 전문가 24분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자, 이 24분의 전문가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오기까지 계속해서 박스에서 뒤통수 맞고 자빠지고 울고 이런 일이 없게 강한 종목들 계속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천재투자팁에서 지금 계속해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분석해가지고 계속 얘기 드리지 않습니까? 얘는 다 왔다. 쟤는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또 어제 마감에도 후반에서 가온칩스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 설명을 드렸죠. 현대 무백스 같은 종목도 어저께 설명드리고 위쪽으로는 따라 들어갔고 저 위쪽에서 고가를 칠 겁니다. 뻔한 거거든요 이거. 이런 거 다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매수가 매도가 다 잡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다음 종목으로도 역시 마찬가지 어제 설명드렸던 종목이 또 나가게 될 텐데 저기 위까지 표시 선명하게 나오잖아요. 그런 거. 간단하지 않습니까? 돈 벌기 참 쉽죠.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